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강의할 유상건 노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TV에서 한때 많이 얘기 나왔었죠.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생긴다 해가지고 이제 직장 내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내가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시행된 지 한 2년 정도, 2년이 넘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해서 이제 이 법이 생겼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이 직장 상사 또는 이제 뭐 동료를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좀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제정된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이 가해자에게 있지 않고 이 사업주가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불이익을 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형사처벌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내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으니까 나를 괴롭히던 이 상사가 조사받으러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워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개념,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인정되는지 성립 요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나열하고 있는 유형과 그다음에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가 직장 괴롭힘에 인정되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위란 얘기는 이제 뭐 직급이라든지 직책에 따른 이제 그 지위의 우위성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관계 등의 우위도 있는데, 이 관계뿐만 아니라 수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하급자들 단 여러 명에게 상급자가 왕따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적 우위라고 해가지고 이 경우에도 이제 상급자지만 이제 직장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위를 이용해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그러니까 업무상 적정 범위를 한다면 내가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건데, 이제 그거를 벗어난 부분에서 한 경우가 이제 해당되고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자의 이제 조치 의무가 있는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이건 본인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제3자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이제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런 접수가 들어온다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이런 실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서 피해자가 이제 발생을 한다면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유급 휴가를 준다거나, 또는 이제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근데 다만 이때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하면 피해자를 재택근무로 돌려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어쩌보면 피해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라고 볼 여지도 사실 충분히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피해자가 원치 않고, 사실 나를 괴롭힌 사람은 저렇게 버젓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왜 내가 피해야 되냐,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내가 피해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피해자 근로자 의사를 확인하신 후에 분리하더라도 재택근무로서 분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가를 봤을 때, 행위자 같은 경우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나 이제 동료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기 때문에 이렇게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가 직접, 사업자가 직접 직장 괴롭힘을 하거나 이제 사업자의 가족이 이제 갑질 등을 통해서 괴롭힘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처벌 규정도 새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위 요건을 본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그러니까 이게 직장 괴롭힘을 하는 부분이 이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직장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상 적정 범위는 이제 인사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직책 또는 이제 직급에 따른, 또는 이제 이 회사 내의 지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또 시킬 수 있는 업무 내에서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인정된다면 단순히 이제 이런 괴롭힘 경우만 발생했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장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세를 봤을 때는 좀 제한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식 장소라든지 기업에서 뭐 행사하는 장소,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온라인,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상의 공간까지 해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제가 최근에 있었던 좀 황당하다보다는 좀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같은 부서 내에 단톡방을 만든 겁니다. 단톡방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업무를 지시를 하고 있는데 한두 명 정도가 계속 이제 이 업무 지시를 내려도 바로바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이제 답이라도 해라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없어지지 않는 일을 찾기 위해서 이 카톡방에다가 어떤 업무 지시를 일부러 내리고 그다음에 바로 답을 해라. 지금 당장 뭐 5분 내로 답을 안 하면 내가 이제 너희들 뭐 근무 태만을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을 착출해서 이제 너는 왜 이제 내가 지시하는 걸 바로바로 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괴롭혔던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충분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좀 고용노동부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적정한 업무 범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입증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정말 나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지 이걸로 직장의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업무 능력이 뭐 부족하다, 성과가 별로다 이런 부분이 좀 가시적인 뭐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론적인 이제 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인할 수 없겠지만 좀 비가시적인 성과가 많은 업무에서는 상사가 이제 일부러 그 성과를 낮게 이제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카톡이라든지 다른 근로자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성과 좀 일부러 안 줬어.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구하신다면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시적인 대우 등에서 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보상이라든지 뭐 훈련에 있어가지고 또 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직장의 괴롭힘이 아니라 이제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직장의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근로자에게 이제 뭐 다들 하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기피하는 이제 업무를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게 반복적으로 부요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1년에 한 번씩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희롱 교육과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교육 같이 하면서 이제 비교해드린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일회성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지속 반복성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정도는 사실 뭐 이런 어려운 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근데 이게 나만 선배적으로 시킨다거나 또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지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회의에 뭐 참석시키지 않는다거나 또는 주요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뭐 빼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뭐 승진에도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를 이제 이건 사실 하나의 또 업무적인 왕따라 하더라도 이제 나에게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적인 방법에서 이제 배제를 한다거나 하면 이게 정신적으로도 좀 고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식하는 모습을 지라시 감시한다.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일하는 모습을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출퇴근도 인정될 수 있어요. 남들 같은 경우는 뭐 출퇴근 뭐 한 1, 2분 늦는다 하더라도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서 유독 나에게만 너 왜
1분 늦었어. 뭐 이렇게 막 더 좀 선별적으로 지나치게 이제 감시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일하는 도중에도 뭐 사실 뭐 사람이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씩 조금씩 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가 차별되도록 지나치게 감시를 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적 심부름, 뭐 예전에는 뭐 옛날 말로는 뭐 직장 상사가 김장을 한다면 뭐 직접 집에 가서 도와주기도 했다. 근데 사실 그 이유는 뭐 자기가 뭐 나중에 뭐 회사 내 라인을 타기 위해서 또는 이제 뭐 잘 보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직장 괴롭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적 심부름 같은 경우는 아마 업무상 적정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부분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시키는 게 있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퇴사를 강요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사에 대해서 뭐 소문을 퍼뜨리거나 뭐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이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들었던 사건 중에서도 이제 좀 구석진 자리가 있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석진 자리에 이제 딱 두 근로자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눈에 안 띄다 보니까 이제 상급자가 이제 뭐 장난처럼 때린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강 정도가 좀 심해져서 나중에 뭐 이렇게 막 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폭력을 좀 가하곤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뭐 신고하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폭력은 다 이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폭력의 이제 주체가 사업주가 된다면 이때는 또 말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사업주가 폭력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이제 자신의 지위에 따라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가실 게 아니라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데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이 정도가 강하거나 이제 반복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언어적 폭력으로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MZ 세대를 해가지고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뭐 음주, 흡연, 회식을 강요하는 하는 경우에도 이제 분명히 이제 직장 괴롭힘으로 될 여지가 있고요. 따돌림은 물론이며 이 경우도 있어요. 사내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사실 뭐 옛날에 정년퇴직이 아니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티는 이제 근로자가 있으면 뭐 화장실 앞에 책상을 놔두거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이 사람을 이제 퇴사시키고 싶은 마음에 이제 뭐 인터넷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내부적인 뭐 기피하는 업무만 부여한다거나 그래서 뭐 컴퓨터를 안 준다거나 뭐 전화선을 끊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는 직장의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다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내용, 열거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경우라면 이제 직장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립 요건을 같이 보셔가지고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당했다라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가장 첫 번째는 체증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을 주장만 해서는 사실 인정받을 수가 없고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입증 자료들을 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퇴사하시면서 직장 괴롭힘 막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전에 사실 이걸 직장 괴롭힘으로 다투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퇴사 전에 미리 이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관련 증인들을 확보하시고 뭐 진술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이 신고 다음은 그 다음 얘기고 그 전에 이제 입증 자료를 먼저 모아 놓으셔야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상급자 또는 이제 뭐 회사 30인 이상이라면 고충처리위원 또는 이제 뭐 부서장 정도에게 이제 직장 괴롭힘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는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대로 된 조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뭐 경고 정도만 날리고 뭐 거의 중징계를 해야 될 사건에도 불구하고 뭐 경징계로 끝났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사업장이 있는 관할 노동청에 이제 진정을 넣으시면 여기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없는지 같이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 신고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신청하고 해서 회사로부터 좀 불이익을 받았다, 뭐 임금이 깎였다 또는 이제 내가 다른
기피 부서로 발령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노동청에서 꼭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 처음 발생했을 때 이런 거 직장 괴롭힘 문제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지 알게 되고 그다음에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직장 괴롭힘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직장 괴롭힘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꼭 합리적이고 또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의 유상권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